다음 주부터 이제 청문회 전국이 아주 본격화될 전망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죠. 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오는 10일부터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가 잡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국무회의가 아닌 의혹 열람표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 김민석 총리 의혹 공방에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던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오늘 SNS를 통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등 해서 이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쭉 나열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코드 인사가 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됐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 의혹 공방에서도 보셨듯이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거대 여당을 저지할 방안은 없고요. 이 대여 공세에서도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이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라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청문회 전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투쟁력 고갈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소수 야당 요거만이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있나요? 소수 야당인데다가 예. 야성이 없죠. 야성이 전혀 없고 뭐 웰빙 정당 모습을 저는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령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그 논란이 있었으면은 수사 논란이 있었으면은 누군가가 청와대로 달려가셔야 되죠. 달려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꾸로 됐으면은. 예. 그러니까 야성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어떤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막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저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저거 일일이 다 감당을 해서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가 빨리 들어서서 야성을 좀 회복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일방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계속 밀리면은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이 뭐 쇄신, 혁신이 아니고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위헌정당 해산 청구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 이걸 좀 다시 잘 복귀를 해가지고 예. 어떤 부분이 부족을 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계속 밀리는 상황이고 내부에서 무슨 개혁이 있을는데 그 동력도 조금 없는 것 같다 보인다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아마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의 패배 후에 뭐가 달라졌지라고 할 겁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도로 친윤당이다. 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입장의 사람들이 대선 패배로 인해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집안이 정리가 돼야만 예. 야당 역할을 하든 뭐 강한 야당이 되든 정상적 야당이 되든 할 텐데 예. 그 자체가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한은 사실상 공당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내부적으로 이 친윤과 그다음에 탈윤을 위한 작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5대 혁신안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거둡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지는 사람들을 좀 만듭시다. 라는 것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예. 저는 대여 투쟁은 좀 용언한 길이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